신들의 영역 히말라야. 그 정상은 결코 쉽게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다. 캠프2까지 지금 날씨가 좋다고 하니까 우리한테 아마 좋은 징조가 되지 않는가. 변덕이 심한 날씨를 피하기 위해 새벽 등정에 나선 원정대. 대원들의 체력과 정신력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겹쳐. 저 때문에 늦어져. 그냥 낮에 저기다 내려가는 게 시간 많이 걸리고 이런 거 안 해봐서. 깊이도 넓이도 가늠할 수 없는 크레바스. 고도가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산소. 히말라야 등반은 지독한 고통과의 싸움이자 자꾸 나약해지는 나와의 싸움이다. 누구든 해낼 수 있다면 도전이라 할 수 없다. 1% 가능성에도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으로 한계를 넘어서는 것. 그것이 김홍빈만의 도전이다. 지나면은 또 해가 뜨고 그러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돼서 충분히 정상 긍정을. 벌써 세 번째 히말라야 마나술루에 오르는 김홍빈 대장. 손목으로 주말을 당기다 보니 어깨가 떨어져 나갈 듯하다. 수십 번 등정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다시 발걸음을 옮긴다. 희망의 이름으로 마나술루에 오르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12월 7대륙 최고봉 중에서 가장 늦게 발견되고 가장 늦게 정상을 허락한 남극 빈슨 매시프 베이스 캠프에 열 손가락이 없는 조막손 산악인 김홍빈이 도착했다. 빈슨 매시프 베이스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12년 동안 이렇게 정말 7대륙 등반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이번 2008년에 마무리를 지을 것 같습니다. 남극점의 서쪽에 위치한 대륙 최고봉 빈슨 매시프. 7대륙 최고봉 중에서 가장 혹독한 추위와 수많은 크레바스가 도사리고 있어 등정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손꼽힌다. 정상을 향해 힘겨운 발걸음을 내딛는 김홍빈 대장. 누구도 그가 다시 산 정상에 서리라 기대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욱 정상에 서고 싶었다. 2009년 1월 조막손 김홍빈은 남극 대륙 최고봉에 올라섰다. 7대륙 최고봉 완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그동안 저를 많이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은 저를 보고 용기를 얻고 정말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난 1997년 유럽 대륙 최고봉인 엘보르즈를 시작으로 김홍빈의 7대륙 최고봉 등정이 시작되었다. 그는 불굴의 의지로 13년 만에 7대륙 최고봉을 완등해 장애인도 해낼 수 있음을 보여줬다. 그 7대륙 최고봉 등장하기까지 과정이 상당히 험난했습니다. 당시에는 김홍빈 대장이 인지도도 없었고 더군다나 장애인이라는 그런 편견 때문에 스폰서도 제대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걸 다 이겨내고 끝까지 7대륙 최고봉 정상에 서는 모습을 보면서 같은 산악인이었지만 큰 감동을 받았고 김홍빈 대장의 그 인간 승리의 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푸르름이 가득한 국립공원 무등산. 김홍빈 마나솔로 원정대가 훈련차 방문했다. 지난 8월 무등산에서 다시 만난 김홍빈 대장. 그는 9번째 히말라야 최고봉 등정을 앞두고 원정 대원들과 첫 훈련을 진행 중이다. 이번 등정 목표는 마나술루다. 쉬지 않고 계속 걷는 천천히 그것이 히말라야에서 지금 해야 될 저희들이 지금 걸음 속도인데 대부분의 우리 국내에서는 빠른 걸음만 많이 원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최대한 천천히 그리고 쉬지 않고 우리가 2시간, 3시간씩 걷는 그 훈련을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마나술루 원정대회는
2007년 김홍빈 대장과 함께 에베레스트에 올랐던 이채성 씨, 경기도 산악구조대원 한용수 씨, 경기 지역 산악인 서인석 씨, 영상 기록 담당 나관주 씨가 대원으로 참여했다. 히말라야 등정은 처음인 대원들이 2명이나 있는 터라 김홍빈 대장은 걸음 속도에서 호흡법까지 아낌없는 조언을 건넨다. 이 정도 속도로 이 히말라야에 가면은 트레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은. 근데 너무 빠른 속도로 가면은 몸이 컨디션도 깨지고 또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다 보면은 고소 적응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천천히. 고산 등정의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아는 김홍빈 대장. 대원들의 마음 다지기에 여념이 없다. 대학 진학과 함께 산악부에 들어가 산에서 청춘을 보낸 김홍빈. 그는 1989년 에베레스트, 1990년 난가 바르팟 원정대에 우선 선발될 정도로 고산 등반에 두각을 나타내던 산악인이었다. 그러나 알래스카 맥킨리에서의 조난 사고로 10손가락을 모두 잃으며 그의 전부였던 산을 떠나야 했다. 사고 났을 때 같은 산악인 후배로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누구보다도 산을 아끼고 사랑했던 선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학 시절부터 지켜봐 왔지만 그 열정이나 집념, 그 의지가 누구보다도 강한 분이어서 저는 언젠가는 꼭 다시 산으로 돌아올 것으로 믿었습니다. 인생 최고의 절망을 안겨준 산. 그 산으로 김홍빈은 돌아왔다. 그리고 거침없는 도전 정신으로 희망 전도사가 되었다. 절망에 상처였던 그의 조막소는 이제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원정 대원들과 함께 물품 준비에 나선 김홍빈 대장. 2달여의 원정 기간 동안 원정대가 사용할 등반 용품만 해도 수십 가지에 달한다. 등반 장비들은 대원들의 생명과 직결돼 품질이 검증된 것들만 사용해야 한다. 이 등반에 나서게 되면은 이 보온력을 요하는 뭐 네일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 또 정상 갈 때는 이 우모 원피스까지, 또 신발 같은 경우도 3중화로 돼가지고 보온력이 아주 강한 것들, 장갑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준비가 뭐 여름부터 겨울까지, 또한 극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장비까지 모두들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장비만 해도 1인당 대원들이 뭐 30kg가 넘고 그럽니다. 히말라야 8,000m 14좌 중 8개 봉우리 등정에 성공한 김홍빈 대장. 그 자신도 매번 놀라게 되는 기록이다. 손목에다가 묶어가지고 주마도 저쪽에서 보면은 좀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등반할 수 있게끔. 히말라야 등정은 의지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 대학 산악부 활동을 했던 그에게 절실했던 건 본인에게 맞는 장비였다. 손가락 대신 손목을 써야 하는 김홍빈 대장은 되도록 스스로의 힘으로 등반할 수 있도록 장비를 개발하고 제작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조막손의 한계를 넘어 히말라야 정상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건 역시 만만치 않은 도전이었다. 뭐 앞을 볼 수 없는 그 화이트아웃, 그냥 구름이 몰려와 버리니까. 근데 뭐 잠깐 보면은 뭐 한 서너 시간이 이렇게 거치고 하는데, 그때는 이틀 동안 그래 버리니까 뭐 한 1000m도 내려오지를 못하고 하루 종일 걸어서 내려와도. 그래서 2번 비박 끝에 정말 그때는 거의 뭐 동상이 심하게 걸리고, 또 다른 팀 대원은 2명이 죽을 정도로 뭐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뭐 셀파들도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 버리고 없더라고요. 세계 산악인들의 꿈 히말라야. 그러나 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오를 수 없는 곳이 히말라야 8,000m 14좌다. 10손가락이 없는 조막손으로는 도저히 오를 수 없을 것 같은 그곳에 김홍빈은 당당히 올라섰다. 2006년 가셔브롬 투를 시작으로 시샤팡마, 에베레스트, 마칼루, 다울라기리, 초우유, K2, 칸첸중가까지
그의 거침없는 도전과 성공이 이어졌다. 이번 목표는 히말라야 8번째 고봉인 마나술루. 이미 2번의 실패를 안겨준 곳이다. 가지고 왔습니다. 예. 마나술루만 3번째 도전하는 그에게 지인들의 후원은 큰 힘이다. 정말 큰 그런 그 기적 같은 일이죠. 이런 일을 계속 한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들이 그 밀어줘야 되고 또 같이 마음을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고, 그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좀 우리 그 활력이 좀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그 여건 하에서도 어떤 불굴의 의지로 사실은 이 8,000m 좀 그 이 고봉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점령해 가시는 우리 김홍빈 그 우리 대장님의 어떤 그 인간 승리가 이런 그 우리 국민들에게 큰 그 뭐랄까요, 저 격려가 되고. 사실 김홍빈 대장의 도전은 그동안 상당히 저평가된 면이 있습니다. 그 10손가락이 없는 상태에서 히말라야 8,000m를 올라간다는 것은 그 산악인에게 필수적인 피케를 잡을 수도 없고 우모복을 입을 수도 없고 심지어는 자신의 신발끈도 묶을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히말라야 14자를 도전하는 김홍빈 대장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같은 산악인으로서 과거에는 에베레스트도 오르고 히말라야 초위도 올랐지만 지금은 한의사가 된 이후에 도전과 열정이 많이 식었거든요. 김홍빈 대장의 끊임없는 이런 도전을 보면서 저도 언젠가는 다시 히말라야에 도전하고 싶은 그런 동기를 부여받곤 합니다. 광주시의 한 병원에 건강검진차 방문했다. 마나술루 원정대원들이 건강 점검을 위해 한 병원을 찾았다. 지난 1년 동안 개별 훈련으로 다져온 체력은 몇 점일까? 네, 99점입니다. 99점이고요. 1%는 가서 그 마나술루의 산을 직접 밟아봤을 때 그때 100%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체력으로서는 99%. 우리 김홍빈 형, 대단합니다. 그래서 꼭 같이 가서 정상에서 꼭 카메라를 태극기를 흔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뭐 왼쪽 쇄골도 좀 그렇고요. 갈비뼈도 오른쪽이 좀 6, 7번이. 제가 8월 2일 날 금이 갔어요. 지난 여름 체력 훈련차 참여했던 국토대장정에서 갈비뼈 부상을 입은 김홍빈 대장. 그는 숨도 몸을 움직이는 것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히말라야 원정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싶어 자신의 부상을 숨겨왔었다. 과연 김홍빈 대장의 검사 결과는 어떨까? 그 전에도 골절이 있다가 아무 흔적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냥 일상적인. 근데 숨도 제대로 크게 못 쉬고 뭐 재채기라든가 이런 걸 해버리면 또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생활 자체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시죠. 검사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김홍빈 대장. 갈비뼈 골절로 인한 통증쯤은 히말라야 마나술루로 오르는 기쁨과 보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여유만만하다. 광주광역시청에서 발대식을 한다. 지난 8월 19일 김홍빈 대장이 이끄는 히말라야 마나술루 원정대 발대식이 열렸다. 광주 전남 지역 산악인들과 장애인 단체 회원들 그리고 원정 후원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여러 가지 감회가 그런 산이고 여러 아픔과 기대가 함께 김홍빈 대장과 함께 마나술루에 오를 원정대원들. 정상 등정과 무사 귀환을 위한 힘찬 박수와 응원이 쏟아졌다. 네팔의 카트만두에서 등정을 준비한다. 김홍빈 대장이 네팔 관광청을 찾았다. 전 세계 원정대가 히말라야 원정을 앞두고 반드시 찾는 곳으로 네팔 정부의 기준에 따라 고도별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입산 수속 및 등반 허가서를 발급받는다. 등반 허가서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팀 리더로 퍼미션을 받아야 우리가 만화술 등반을 할 수 있습니다. 네팔에서 히말라야 등정 시기는 봄과 가을.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로 가을보다 봄을 선호하는 추세임에도 만화술로 등정에 나선 원정팀이 상당하다. 등정 성공을 비는 마음을 담은 전통 스카프를 걸어주는 것으로 만화술로 등반 허가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것이 퍼밋입니다. 우리가 이제 등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How many? Member near about 100. 100. 100? Yes. All Selpa no all member. Yeah, all members. 만화술로 등정의 시작인 베이스 캠프를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이용하게 되는 만큼 등정에 있어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Next day also. 이제 셀파와 쿡 등 원정대에 합류할 현지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김홍빈 대장이 아주 반가운 이를 만났다. 누리 덕분에 내가 정상에서 바위 부분 내려다가 네, 안전하게 내려왔었죠. 바위 히말라야 등반에 없어서는 안 될 등산 안내자 셰프.